자, 이어서 개장 공략으로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취임 첫날의 개장 키워드 트럼프 가라사대 기대감 없는 것이 호재. 기대감 없는 것이 호재. 이런 거 좋거든요. 기대 안 할 때 K 증시는 항상이잖아요. 뒤통수의 K 증시. 뭡니까? 네. 그런데 제가 할 얘기를 우리 앵커님이 다 하셔갖고. 진짜요? 예. 그래서 할 또 말이. 해줘도 됩니다. 아닙니다. 번복하면은. 아니에요. 예. 해주셔야 돼요. 리바이벌은 죽어도. 예. 아니, 안 돼요. 리바이벌 해주십시오. 네. 네. 일단 2차전지 쪽 얘기인데요. 네. 어제 시장에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전지 쪽에서 기대감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슬슬 이어진다라는 네. 쪽에 대해서 뭐 똑같은 뉘앙스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좀 말씀 안 하셨던 내용 중심으로 예. 말씀을 드리게 좋습니다. 되면은 예. 네. 일단 어제 발로 나왔던 게 이제 정부랑 업계가 같이 이제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비상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면서 네. 이제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할 것이냐 이런 쪽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실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요. 그렇죠. 네. 예, 그에 따른 기대감도 슬슬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정부가 신경을 쓰면은 자금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과 함께 어제 또 지금까지 기존의 뷰가 좀 부진했던 이제 증권사에서 의견이 좀 바뀌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에코브로 BM이다. 네. 근데 좋다기보다 네. 더 이상 그거죠. 나빠질 게 없다. 네. 예, 그런 쪽에서 이제 작은 변화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변화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또 체크해야 될 거는 벌써 이제 트럼프 취임식과 함께 강조했던 내용들이 일단 불확실성 해소 여부. 네. 즉 어느 정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과 뭐 전기차 관련된 정책들은 일단 뭐 기존 정부와 다르게 육성을 안 하겠다는 쪽들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더라고요. 또. 네. 그쵸. 네. 뭐 더 압박되는 요인들은 없고 그냥 네. 알고 있는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오히려 리스크를 좀 제거한다는 관점 쪽에서 불확실성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쪽인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앞으로의 이번 24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올해 그래도 턴어라운드 기조 유지할 것이다. 내년에 순이익 한 1조 9천억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한 120% 증가한다. 이런 쪽에 뉘앙스가 그대로 예상하는 것대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살아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황이 턴에서 강하게 확장세로 나오느냐 네. 그건 아직 아니기 그건 때문에 아니에요. 네. 그런 어떤 어느 정도 여력은 찾고 그다음에 눈치 보다가 이제 확장되는 기조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준비를 하겠죠. 그런 쪽에 대한 대응을 해보자라는 쪽에서 일단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이게 주도주니까 쫓아가자라는 것보다 네. 한 단계 어떤 걱정했던 거는 좀 돌렸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밀리면 다시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이 나올 것 같고 게다가 가장 작은 섹터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 기대감 없는 것이 호재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 이상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압박, 전기차 압박도 더 센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뭐 반대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일단 픽으로 함께 소개를 해 주셨고요. 정민 팀장 트럼프 가라사대 뭐랍니까? 네, 뭐 트럼프가 뭐 입과 펜에 모든 사람들 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제 네, 그런 이제 시작이죠. 상황인데요. 뭐 제가 볼 때 저 나름대로의 이제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봤는데 네. 뭐 세 가지 본다 그러면 인플레, 에너지 그리고 관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랑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연결이 좀 됐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네. 좀 약세로 좀 예. 가는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좀 에너지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리퀴드 골드 언더 아워 핏 이렇게 딱 집어서 좀 얘기를 했던 걸로 본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어제 올랐었던 것들의 연속성도 좀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봤을 때는 역시 조선 쪽이 예.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요? 뭐 멀가중 네네네. 했었잖아요. 조선주에 대한 그런 시각 뭐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딱 조선주만 해서 좀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조선주 중에서도 저는 미포조선 같은 종목들 좀 조정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너무 단기 종목에 일리절이 막 휩쓸리시기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미포조선 같은 거 좀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좀 모아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으로 좀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가라사대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관세 이야기가 좀 의외로 안 나오면서 진짜로 이거 언제 나오는 거야? 나오긴 나오겠죠, 그래도? 네. 아무래도 오늘 안 환율에 주는 나오지만. 그런 영향 때문에 아까 뭐 김영 매니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채 발행이 많거든요. 이번 그러면 주에. 또 환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미뤄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바로 자동차 먼저. 네. 그러니까 멕시코에 많은 공장들이 있어서 멕시코에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것들이 조금 색채가 옅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서 바로 반응이 좀 나오는 우리 시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가라사대 봤습니다. 트럼프의 입이고요. 자, 개장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한 0.6% 상승, 코스닥은 강보합인데요. 바로 우리 정경민 팀장의 분석 이야기부터 갈게요. 자동차가 예상을 깨고 앞서 VS 같잖아요. 나쁜 쪽 아니면 기대되는 쪽 달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뭐 여러 분석은 있지만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하고 이제 자동차, 현대차 1% 후반, 기아차가 한 3%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라인도 빨간불을 일단 켰습니다. 반도체는 중립 영역으로 약간 들어간 것 같아요. 칩스법에 대해서도 뭐 기존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외로 지금 바이든 쪽에 남긴 것 중에 칩스법 정도 하나만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라인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쪽도 가고 있고, 지금 테크인, YC, DI 쪽 라인들 또 역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나쁘지 않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또 AD, 에이직랜드, LX세미콘, 이 팹리스 쪽 지금 계속해서 좀 주목받고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일단은 하락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제 첨단 쪽에 기대하면서 로봇 또 자율주행 이런 거에 기대를 좀 우주항공 보고 있는데 오히려 우주항공으로는 대거 몰려가고 있어요. 아,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취임사 연설 다 보셨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꼽겠다라고 하니까 그 말 하나에 HVM이 거의 10% 가까이, YJ-링크도 5%대, AP위성, 역시 AP위성도 오늘은 11% 정도 가면서 우주항공 쪽에서 체면치레를 하고 있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7%, 8%대 가고 있으면서 오늘은 일단 우주항공 업종에서 시세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좋고요. 나는 강보합 쪽 쭉 가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약간 파란불인데 2차 전지는 워낙 발동 걸리면은 한 9시 반부터 걸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해운, 건설 라인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신재생 생각만큼 안 무너지고 있고, K뷰티 업종도 지금 화려하게 빨간불 켜고 있어요. 자, 정경민 팀장,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시황 업종 코스피 코스닥 봐주시는데, 그 뷰티도 가는 게 지금 관세 언급 안 한 게, 관세죠. 예, 네. 그게 정확히 다 지금 오늘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실리콘투, 뭐 VT 같은 이제 그런 화장품의 대표적인 인디라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수출이 좀 많은 이제 그런 브랜드들 지금 굉장히 좀 강세로 좀 가고 있고요. 관세 쪽이 역시 우리 시장에서는 그동안 가장 좀 찜찜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좀 봐지네요. 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3% 넘는 이제 그런 네.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방산도 좀 굉장히 좀 좋은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의 3% 이상의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조선도 뭐 2%, 3%대, 뭐 거의 지금 상승하는 종목 수가 지금 월등히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좋은 퀄리티의 그런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의 좀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던 이제 뭐 강관을 비롯해서 뭐 네. 철강 뭐 이런 쪽도 조금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강관 쪽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의 흐름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강 쪽까지 쭉 연결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 쪽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2차 전지가 좀 많이 좀 달렸어요. 그게 좀 쉬면서 네.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만 뭐 그렇다고 시장이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에 골고루 좀 분포되어 있는 이제 그런 강세 종목들이 좀 특징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는 뷰티 쪽, 네. 의료기기 뭐 이런 쪽까지도 연속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엔터까지도, 그러니까 어제 좀 강세가 나왔었던 2차 전지 쪽만 조금 이제 약보합 정도고 나머지는 강세로 가다 보니까 코스닥도 0.6%, 코스피는 금융주들 뭐 일부를 제외하고 화학주들,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약간은 제외하면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조선, 철강 뭐 거의 모든 종목들이 좀 골고루 좀 에너지가 좀 이렇게 확산돼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나왔었던 이렇게 좀 몰려서 가는 그런 현상보다는 지수 전반적인 이제 그런 강세가 오늘은 좀 특징인 것 같아서 오늘 미국 시장에 강세가 나온 종목들이 본다면 적어도 뭐 한 보름 정도 우리 네. 시장도 좀 함께 갈 만한 종목들이 오늘 내일 정도 미국 시장을 보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산이요. 아마 취임 연설에도 뚜렷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방산도 좋고
식음료도 우리 K푸드가 잘 나가가지고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근데 관세 이야기가 없어서 또 K푸드, K뷰티. 지금 김민수 대표 트럼프가 오늘 첫날인데 우리 너무나 민감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따라가야죠. 네, 제가 더 놀라운 거는 지수입니다. 네, 지수가 지금 2,544. 그래서 항상 정했던 2,530을 넘어가기 네. 시작하거든요. 그게 촉발이 환율로 환율이죠. 시작했다라는 네. 쪽에서 그러니까 기대했던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오버했던 이제 매크로 지표가 좀 완화가 된다.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반응하면서 이제 우리도 좀 돌려야지라고 하는 모습들이 들어오면서 저항선을 돌파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말씀하셨던 쪽에서 이번에 관세 부과가 이제 바로 시행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혹시나 떨고 있었던 네. 섹터죠. 그러니까 소비재 쪽들은 북미 쪽에서 지금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있기 때문에 잘하니까. 네, 거기서 네. 이제 약간 관세를 올려가게 되면 가격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쪽들이었는데 그게 만약에 제거된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미용기부터 화장품 또 이제 음식료 특히 이제 라면 쪽도 마찬가지겠고 네. 예, 라면 들어가는 소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쪽도 이제 좀 날개를 조금 달아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개장 상황은 하여튼 양쪽에 다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주제를 한번 두 분의 전문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좀 힘들 거라는 업종들,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도 실은 피해가 트럼프는 무조건 약가인하잖아요. 근데 바이오도 그런 쪽으로 약가인하로 한번 넣고 신재생 라인이냐 아니면은 로봇, 우주, 자율주행, 양자 이쪽이냐. 이제 조선은 완전히 이제 신의 영역으로 위에다 두고요. 두 분의 전문 정명희 팀장은 어때요? 막 해운, 철강, 화학 이런 지금 올드 업종은 이제 또 버려진다. 아예 그냥 첨단으로 가자 쪽입니까? 아니면은 이쪽이 의외로 저는 첨단보다는 약간 굴뚝 쪽. 예. 약간 왜요? 과거에 네, 그동안 좀 네. 약간 무시받는 것들이 좀 너무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는 것들이 별로 없었던 그냥 기술력이나 이런 좀 꿈을 가지고 갔던 종목들이 네. 저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타가 오는 시간이 올 것 온다. 같아요. 예.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너무 이제 묻혀 있었던 예. 뭐 에너지부터 지금 예. 이제 하나 둘씩 좀 풀리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냥 저건 성장성이 없고 이제 끝났네라고. 트럼프 나오면 더 끝났네. 네네. 뭐 아까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무시했었던 이제 그런 종목들이 네. 조금 이제 반대 급부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저는 대표적으로 봤던 게 이제 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뭐 철강 쪽도 철강이요? 그렇게 네. 좀 생각이 좀 들고 네. 그 동안에 이제 뭐 너무 막 뭐랄까요 그냥 막 로봇이나 뭐 우주나 뭐 이런 우주. 쪽도 뭐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너무 좀 천시받았었던 네. 이런 쪽이 좀 뭘까요? 뭐 눈 높이 맞추기를 어느 정도 좀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적어도 트럼프 그 초반에는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시장은 이렇게 한 곳으로 뭐 늘 쏠려서 가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보이지만 적어도 초창기에는 그런 게 조금 완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맨 꼭대기에 조선이라든가 전력 인프라는 이제 이거는 그냥 만인의 연인이니까 일단 두기도 하지만 밑단에서 우리 정경민 팀장은 포트를 좀 짠다면 이제 뭐 조선 이런 거 네. 인프라 빼고요. 굴뚝 쪽 라인 쪽에 일단 한 표를 던져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는 굴뚝입니까? 첨단입니까? 개인적인 성향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 플러스 첨단이네. 예, 양념 추가 예. 예, 하게 되면은 매매하는 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성장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면은 네. 일단 만약에 금리나 매크로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조금 더 밸류를 땡겨오고 네. 또 활발하게 매매가 붙을 수 있는 쪽들은 그쪽이 더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성장의 끝판왕 네. 하게 되면 테슬라겠죠. 예. 네. 테슬라가 지금 뭐 규제 완화와 함께 변화가 나오는 과정까지도 미국 시장에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계속 연결해서 뭐 관련주를 찾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또 그렇다고 한국 증시 이렇게 바이앤홀드보다 네. 좀 매매 맛도 좀 트레이딩? 느껴보면서 네.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들이 훨씬 더 대응하기는 좋지 않나라는 네. 쪽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첨단이라고 하면 양자까지 가요? 죄송한데요. 저 그 정도까지 막 양자까지는 안 가요? 막 못 나가겠어요. 그거는 네. 예, 당일 중에 네. 예, 당일 중에 그냥 좀 대응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예, 약간 좀 안쪽으로 네. 예, 성장도 좀 가시화되는 성장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양념도 치신다고 해가지고 양자까지 가시나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픽으로 한번 종목으로 조금만 더 좁혀본다면 우리 김민수 대표의 성장의 나의 원픽, 나의 투픽이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시장에서 많이 또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쪽들은 저는 성장도 네. 그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반도체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에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쪽은 뭐냐라고 봤을 때 HBM3E가 아니라 네. HBM4를 본다. 4, 네. 예, 거기서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까지 약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품 대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성과 나온 걸 준비하고 있다. 그런 네. 쪽들이 변화가 나오면 과거의 한미 반도체처럼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밸류를 끌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예. 이런 쪽에 근거 있는 성장들이 더 좋겠다. 네. 그런 쪽으로 보면서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게다가 그래서 뭐 좀 종목으로요? 네. 종목으로는 이제 좀 봐야지긴 하겠는데 아직 네. 시장에서 확실히 나오는 쪽들은 근데 아닌데. 지금 반도체 라인이 다 살아나고 있는데요, 지금 순간. 네. 예. 그래서 뭐 HBM 쪽에서를 계속 또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뭐 요즘 로봇 밸류까지 붙다 보니까 고용이 강한 것처럼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찾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일단 먼저 성공한 게 테크윙이죠. 네. 예, 그래서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를 들어온다 그러면 뭐 STI나 아니면 뭐 넥스틴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진입해서 성과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도 봐가자라고 보고 있고 예, 근데 아직까지 삼성향에 대해서는 좀 눈높이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것도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첨단이기는 하나 너무 극한의 첨단은 아니었었고요. 정명희 팀장, 네. 굴뚝 쪽에서 나만의 원픽, 투픽. 근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포스코홀딩스를 포스코홀딩스, 좀 네.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네. 뭐 철이 안 필요한 곳이 없죠. 근데 네. 그런 또 달고 다른 그런 뭐 밸류에이션 뭐 PBR이 몇 배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네, 우리가 네. 이제 내러티브만 보더라도 네. 뭐 포스코홀딩스 진짜 뭐 50만 원, 60만 원 하는 게 지금 20만 원 뭐 중반 이렇게 좀 내려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좀 싼 부분도 있고 뭐 철강에 대한 부분 또 2차 전지에 대한 소재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도 뭐 거의 모든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좀 잘 짜져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너무 막 그 보이지 않는 뭐 밸류에이션 무한대의 그런 종목들만 다뤘다가 이제 약간 그 현실감이 있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다가온다 그러면 그리고 또 중국의 뭐 이 만성적인 또 이 과잉 공급에 이제 그런 시장에 관세를 통해서 뭔가 공급 조절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이 최악을 좀 감안하는 것에서 눈높이를 어느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을 뭐 매매하십시오라는 말씀까지는 아니어도 지표로만 보시더라도 뭐 네. 우리가 어느 쪽에서 이제 반등이 더 세게 나오고 그동안 움직였었던 것들이 조정이 나오고 이런 것들 정도는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분 짧게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짜 이게 몇 년 만입니까? 몇가 아니라 며칠 만입니까? 자동차 부품. 네. 이거 하루 만의 꿈은 아니겠죠? 저는 뭐 한계는 있다고 봐요. 이게 뭐 네.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뭐 그건 캐나다와 아니까. 멕시코를 뭐 걔네는 이제 뭐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이걸 좀 알아보도록 좀 더 면밀하게 이제 그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불확실성이 거치는 이제 그런 순간까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오히려 뭐 관세를 부과하고 난다면 거기에 또 방법을 찾아가겠죠.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오늘 반등은 이제 그렇게 좀 짧은 이제 그런 뉴스에 대한 그런 좀 반응이라고 보고 궁극적으로 관세를 불가를 하더라도 그 불확실성이 풀리면 아마 그때서부터 자동차는 어느 정도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